그 우리 금리 상황을 짚어보면 일단 그 신현성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 아직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주담대 상단 7% 넘었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 그 금리가 5% 넘어섰더라고요. 네, 신용대출 거의 이제 뭐 7% 신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데가 거의 7% 가까이 갔고요. 신용도 상단이 거의 6%대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 은행채 그 금리가 5%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담대 그 금리의 기준 금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금리가 그래서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용이 이제 커지겠죠. 이자 비용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용 그 융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증시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증시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 사흘 사이에 뭐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그간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증시 활성화 좀 장려하는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신용대출 급증하면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이 부분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이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6월 첫 4영업일 만에 신용대출이 거의 9,894억 원, 1조 원 가까이 늘어서 사실상 1조 원 가까운 증가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5월 한 달 평균이 일평균 1,200원이었거든요. 200억 원이었거든요. 6월은 일평균이 약 3,300억 수준으로 지금 2배 이상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모 심리, 그러니까 나만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심리, 그러니까 나만 돈을 못 벌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 그다음에 증시 신용잔고 사상 첫 37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금이 증시로 이제 이동하는 그건 원래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5% 중반대 진입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흐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부담하고 그다음에 증시 변동성이나 양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사실은 이자율을 못 따라가면 손실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청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폭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 잔액 늘고 있다는 기사들 조금씩 나올 때부터 저희가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렸거든요. 이번 주 시장도 좀 변동성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를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증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기 변동성을 6월 12일 전후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리 그 시장이 움직인 뉴욕 증시랑 이런 증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6일 오전에 이제 마감한 그 시장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우리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레버리지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30%. 근데 물론 이거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실제 뭐 30% 하락한 건 아니고 한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반영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또 EWY라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들의 묶음 ETF거든요. 그것도 거의 10% 이상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거가 주는 게 미리 이제 시장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 오늘 증시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움직인 것만큼 많이 떨어질 것인가. 또 한 가지가 아마 우리가 DR이라고 해서 예탁 증서가 있어요. 한국의 증권을 해외 거래소에 복제해서 증권으로 상장한 게 있거든요. 그게 DR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는 지금 독일하고 런던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상장이 되어 DR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뉴욕 그러니까 그 DR은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거가 떨어진 게 직접적으로 뭐 시장이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먼저 움직인 시장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걸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많이 하락할 걸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관점은 10% 이상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한 5% 정도로 이제 좀 막을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